좀 웃긴 말이긴 한데, 제가 구독자가 엄청 안 늘었어요. 영상을 그렇게 많이 안 올리고 꾸준히 안 올린 것도 있긴 한데, 어, 구독자가 오늘 아침에 본 게 5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확인해 보니까 5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4명이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뭐 1000만 유튜버도 있고 100만 유튜버도 있어서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뭐 엄청 적은 숫자지만, 저는 이게 하루에 4명이나 늘고 54명이 됐다는 거 자체가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어, 되게 구독자가 천천히 올라갈 거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얼굴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런 주제나 대화하는 그런 주제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는 것도 아니라서 오래 걸릴 줄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에 좀 지쳤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재밌네요. 네, 재밌어서 그 말 좀 하고 싶었고, 음, 개인 카페 창업이 정말 많이 망하거든요. 성공보다 실패가 쉬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뭐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카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카페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게, 저희 집 바로 앞에만 나가도 카페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모든 거리를 1분 안에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가까운 곳에 카페가 3개곳이나 있고, 카페가 우리 한국인들이 커피 본고장인 이탈리아 사람들보다 커피를 많이 마신대요. 뭐 거의 커피를 달고 산다고 할 정도로 많이들 마시는데, 그리고 카페의 시장 규모도 미국, 중국, 한국 순으로 엄청 커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카페 시장 규모가 크고, 스타벅스 매장 수조차도 미국, 중국, 일본, 그 다음 우리나라가 4등이래요. 카페가 창업이 너무 어려운 이유가, 뭐 포화 상태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카페 창업을 다들 좀 쉽고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게, 카페를 제가 비교를 하자면 약간 통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치킨은 치킨집마다 약간 튀김이나 이런 게 반죽이 틀리니까 맛이 틀리잖아요. 뭐 BBQ든 KFC든 뭐 다른 그런 치킨 브랜드는 맛이 틀린데, 통닭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통닭은 어느 집에서 먹던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 집 통닭은 막 압도적으로 맛있고 이런 통닭집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카페 바리스타 자체가 숙련도 면에 있어서는 진입 장벽이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기계가 해주는 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기계 다루는 법을 배우긴 해야 되지만, 뭐 세팅돼 있는 거 내리는 거에 있어서는 뭐 개인적으로 커피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카페 알바도 제가 일을 해봤지만 막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바리스타에 따라서 뭐 물온도, 템핑, 원두 굵기, 세팅 뭐 할 거 많은 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미묘한 그 정도의 차이는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리스타들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 어딜 가도 맛이 다 달라야 돼요. 왜냐? 똑같은 원두로 누군가가 하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진다면, 프랜차이즈 카페라고 해도 맛이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집 앞에 뭐 메가커피를 가던 강남의 메가커피를 가던 똑같아요. 그게 그 맛이라는 거죠. 물론 프랜차이즈가 어디든지 똑같은 맛과 퀄리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렇게 뭐 조절할 게 많고 세밀하고 이러면 조금씩 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뭐 비 오는 날 습도에 따라서도 세팅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데 뭐 바리스타들도 커피에 대해서 다 아나. 막상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너가 바리스타를 뭐 한다고 그러냐? 이럴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 커피 블라인드 그런 테스트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뭐 어떤 브랜드인지 못 맞추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본인이 맛있다고 한 그런 브랜드 커피를 못 맞추거나 일반인들 중에서도 본인이 어디 커피만 먹는다고 말해놓고 블라인드에서는 본인이 몇 년째 거기 커피를 먹는데도 못 맞춘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블라인드라고 해도 정확도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면 이제 첫 번째에 산 브랜드 커피랑 마지막에 산 브랜드 커피가 맛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직접 사든 배달을 시키든 오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커피 맛이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뜨거운 커피였다면 이제 첫 번째 산 커피가 마지막 커피가 올 때쯤에는 맛이 많이 변하고 식었겠죠.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도 물이 이제 녹으면서 계속 희석이 되잖아요, 얼음이. 그러면 모든 브랜드의 커피를 동시에 내려서 바로 먹지 않는 이상 여러 브랜드 커피를 사면서 분명히 맛의 변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커피를 마시면서도 또 혀가 무감각해질 수도 있어서 더 헷갈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리 바리스타라고 해도. 그러나 그런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알 수 있는 게 커피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기술이 나름 있긴 있겠죠. 근데 특히나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주로 우리나라는 잘 팔리는 품목이잖아요.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더그 커피 맛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커피는 원래 뜨거운 커피가 정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스로 다 희석을 해서 먹으니까 많이 맛이 변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 그 특정 브랜드의 원두를 집에서 내려 먹으면 카페에서 먹었을 때랑 맛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정말로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맛있을 때도 있거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뭐가 온도가 잘 맞아졌는지 추출 시간이 잘 된 건지 모르겠는데 카페에서 먹을 때보다 맛있을 때도 간혹 있어요. 커피가 맛있는 거는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커피 전문점을 갔는데 커피가 맛없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맛있어야 되지만 맛에 대한 그 기준점이 사실상 다 다르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티몰튼이라고 캐나다에 이제 카페가 한국에 생겨서 가보게 됐는데 비슷한 계열이라고 느꼈어요. 그 살짝 탄 그런 씁쓸한 맛의 계열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가격도 비슷한 가격이고 그리고 저가 커피 중에서는 저는 메가 커피를 좀 좋아해요. 부르다 커피라고 부르다 커피도 좋아하는데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편의점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탄 커피 그리고 흙 기름진 맛 나는 그런 커피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것도 약간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어, 기름진 흙 맛이라고 해서 그 맛이 있거든요. 먹자마자 알아요. 오늘 기름진 흙 맛이 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저는 스타벅스에 문의까지 해봤어요. 그 뭐 추출 방법이 달라서 그렇게 그런 맛이 났었던 건가 궁금해서 스타벅스에 직접 문의까지 남겨서 그 기름진 그런 흙 같은 맛을 느끼고 싶은데 뭐 추출 방식이나 바리스타에 따라서 다른 거냐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그냥 누가 내리든 그 스타벅스 방침대로 내린 거라서 맛이 그날 따라 달라진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스타들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그리고 산미 있는 커피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근데 막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바리스타 분들은
산미를 못 즐기면 커피 맛을 모르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신맛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신맛 자체를 안 좋아해요. 다른 어떤 음식이든 간에. 그래서 산미 있는 커피를 꺼려 하는데, 블루보틀이라고 해서 하도 블루보틀이 유행할 때, 거기 가서 커피를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 근처에 이제 저는 그림 보러 갔었을 때 그 삼청동 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산미가 뭔지 블루보틀 때문에 알게 됐어요. 다른 커피들에서는 그냥 너무 시기만 했다는 느낌이 강했다면 블루보틀은 그 산미는 있는데 뭔가 먹다 보면 중독될 것 같은 맛이 있더라고요. 특유의.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뭔가 약간 색으로 표현하자면 뭐 펄이 들어간 그런 은색 같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말해도 이상하긴 한데 아마 먹어보시면 대충 어, 색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맛이겠거니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나 다른 커피들은 뭔가 애매해요. 정말 시기만 한 느낌밖에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음식이라는 게 사실 취향이 있잖아요. 그 간이 센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 곳을 좋아하는 곳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날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피자를 예로 들면은 정말 뭐 짜고 간이 세고 이런 피자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화덕에서 구운 담백한 피자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짜고 간이 세고 이런 피자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더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막 짜고 자극적인 거에 그냥 맥주나 뭐 사이다 팍 시원하게 먹고 싶고 막 이런데 근데 보통은 그냥 쫄깃쫄깃한 화덕 피자랑 뭐 사이다 이런 거를 먹는 걸 더 좋아해요. 어, 그리고 또한 이게 생각보다 커피 맛만 보고 카페를 가는 사람들 자체가 드물어요. 그 커피가 맛있다고 한들 여러분 막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정말 맛있는 커피가 있대요. 근데 그 커피 한 잔만 먹겠다고 거기까지 갈 거냐는 거죠. 유동인구가 많고 이제 역세권 또는 정류장이 가까운 곳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카페는 잘 되는 카페가 있으면 주변에 꼭 새로운 카페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도 중요하지만 프리미엄 스페셜티 그런 비싼 카페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런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시험해보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보증된 맛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할 리스크도 없고 마음이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웬만큼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커피 한 잔 먹겠다고 1시간 거리, 30분 거리를 그 커피 한 잔만 먹겠다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찾아가는 카페도 있어요. 저도 카페만 가려고 밖에 나간 적도 있어요. 이제 사람들 만나는 목적이 물론 컸지만, 근데 그게 맛있다고 해서 그 카페를 가는 게 아니라, 개인 카페는 기본적으로 컨셉이나 이제 분위기가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쁜 카페, 분위기 좋은 카페, 그런 곳에서 대화하고 그냥 분위기를 마시고 싶었던 거지, 커피 맛을 먹고 싶어서 찾아갔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카, 그래서 카페를 이제 커피 맛만 찾아서 돌아다니는 일반적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거예요. 바리스타가 아닌 이상.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무슨 카페, 신상 카페 막 보면은 커피가 맛있어요, 음료가 맛있어요라는 글을 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냥 다 보면은 뭐 분위기랑 그 배경이랑 이제 그 카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사진밖에 없어요. 데이트하기 좋은 곳. 이렇게만 돼 있죠. 그리고 어중간한 가격의 개인 카페는 어, 도전하는 사람이 적고 찾기도 어렵고 출근 전에 또는 회사 점심시간에
어느 카페를 가서 커피를 사겠어요? 스타벅스 아니면 메가커피 같은 브랜드 커피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카페를 찾아서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이제 아예 쌀 거면은 굳이 개인 카페를 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비싼 돈을 주기에도 개인 카페를 가기가 애매하고 그러니까 어중간한 가격의 개인 카페는 정말 사람들이 도전해서 먹어보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친구나 지인을 만나도 그런 게 친구랑 지인이랑 어느 카페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냐는 거죠. 그 가벼운 친구끼리는 뭐 저가 브랜드 카페도 가지만 이제 지인 또는 친구랑 좀 길어지거나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있는 브랜드 커피에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먹어본 적도 없는 맛의 데이터가 또는 분위기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개인 카페에 도전을 하기에는 실패 리스크를 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나 뭐 일이 있거나 그런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는 말이죠. 바리스타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스타벅스는 거품이고 비싸고 맛없다고 하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사실 스타벅스만큼 꾸준하게 잘 팔리는 기업도 없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거든요. 그리고 잘 팔리잖아요. 내가 맛없고 전문가가 맛없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맛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맛이라는 게 워낙에 주관적인 거거든요. 근데 대중적인 거면 대중적인 게 맛이 되는 거예요. 맛집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아무리 맛없다고 안 먹는다,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다 사 먹으면 그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이제는 비싸다고 하기에도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보다 더 비싼 커피들도 많고 또는 이제 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가격 자체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스타벅스보다 더 비싼 카페도 있고 스타벅스랑 비슷한 가격의 카페도 있지만 스타벅스만큼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카페 자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별정립, 뭐 텀블러 할인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는 개인 카페에서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뭐 쿠폰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텀블러 할인까지 해주고 뭐 이래저래 스타벅스를 흉내만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맛집이라는 게 정말 그냥 이런 거예요. 100명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0명이 맛없다고 해도 90명이 맛있다고 하면 그냥 그거는 맛집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또 스타벅스가 내 건물에 이제 들어오면 건물값이 확 오르고 이런 건 누구나 알고 있죠. 뭐 수벅이 있는 곳은 수세권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용어조차도 있고 스타벅스는 상권 분석을 되게 길게 오래 하는 걸로도 유명한데 그러나 일반 개인이 카페를 이제 열게 될 텐데 상권 분석도 상권 분석조차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가 커피를 할지 프리미엄 스페셜 비싼 커피를 할지도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나 뭐를 해도 답이 없는 게 저가 커피는 대기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봤자 한 달에 원두를 100kg를 산다고 했을 때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1000kg, 10,000kg를 사고 이러는데 어떻게 대기업보다 싸게 팔 수가 있겠어요? 싸게 팔 수가 없어요. 부르다 같은 경우에도 1,000원에 한 잔을 파는데 내가 1,000원에 한 잔을 팔고 거기보다 많이 벌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마케팅에서도 너무 차이가 나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 자체가 있는 경우도 많고 유튜브에서 홍보를 하면서 또는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이 홍보를 해준단 말이에요. 메이저 브랜드들은. 굳이 마케팅들을 안 해도 인스타 유튜브에 사람들이 오히려 새로 나온 음료 신상이라면서 소개를 해주고
소개를 해주고 리뷰까지 해줘요. 돈도 안 받고 말이죠. 그러나 내 브랜드 개인 카페를 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 브랜드 개인 카페를 홍보를 해주겠냐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죠. 돈을 줘야 그때서야 써주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메뉴 개발을 개인이 새로운 신메뉴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무슨 커피가 유행이라고 했을 때 그걸 바로 따라 할 수 있어야 되고 말이죠. 재고에 따른 고민도 해야 되고 그 메뉴를 개발하면서 안 팔릴 거 그리고 버릴 거 그리고 계속 만들어 봐야 되니까 시도하는 그런 시간까지도 필요하죠. 브루다 메가커피 컴포즈와 같은 브랜드들을 이길 수가 있겠냐는 거죠. 한 잔에 막 1,000원에 팔아버리는데. 편의점 커피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편의점 그 기계조차도 몇 천만 원짜리거든요. 커피를 내리는 게. 그리고 12잔 뭐 10잔에 공짜 쿠폰 줄 수 있는 거. 그 맛없다고 하는 스타벅스보다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들 맛없다고 하는 스타벅스보다도 맛이 없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저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디야 어중간한 그런 포지션이면 더욱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디야는 그나마 프랜차이즈라서 살아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만 해도 이디야가 두 곳이 망했어요. 두 곳이 망했고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싸다기에도 애매하고 분위기가 좋다기엔 뭔가 어설프고 나쁘다기에는 또 좋아요. 스타벅스는 정말 대화하기는 좋은 분위기죠. 공부하기도 좋고. 반면 저가 커피 브랜드인 메가커피는 가벼운 분위기예요. 노래도 가볍고 그냥 친구끼리 와서 수다 떨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대화를 하기에는 너무 매장이 가볍죠. 그러니까 대기업 프랜차이즈조차도 커피가 고급화가 없거든요. 스타벅스 리저브라고 해서 스타벅스는 있지만 이외에 고급화된 프랜차이즈 카페를 저는 못 봤어요. 메가커피에서 막 루아커피를 팔지는 않잖아요. 또 상권이 다시 또 얘기를 하자면 상권이 중요한 게 직장인 상권인지 학생 학교 상권인지 주택가 또는 아파트 다세대 상권인지 그리고 유동인구도 봐야 되고 유동인구를 오늘 하루 보는 게 아니라 평일, 주말, 공휴일 한참을 조사하고 알아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커피를 배워서 고급 커피를 팔려고 해도 스페셜티 고급화 커피의 선호도가 크게 높지도 않아요. 저만 해도 살면서 10,000원 이상의 커피를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는 모르겠어요. 커피 한 잔에 10,000원 이상 되는 걸 드셔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와인을 생각해 봐도 몇백만 원짜리 와인을 먹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커피도 마찬가지로 몇만 원의 한 잔인 커피 수요가 높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밥값도 15,000원, 16,000원인 시대가 왔는데 커피를 10,000원에 먹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수요가 높았으면 돈 냄새 잘 맞는 그런 대기업들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한 잔에 10,000원 이상 커피 마셔본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파는 곳 자체도 굉장히 드물어요. 찾아서 가야 되는데 웬만큼 커피 좋아하는 게 아닌 이상 그 비싼 커피 한 잔 먹겠다고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찾아갈까 싶어요. 바리스타들조차도 블라인드로 커피를 마시면 어느 나라 무슨 종류의 원두고 이제 어느 지역에서 왔고 뭐 그런 거까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고급 커피의 차이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뭐 맛있다, 맛없다 이 정도로만 구별을 하는 거죠. 일적인 것도 굉장히 큰 게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개인 카페를 운영한다고 해요. 그러면 주 5일 하루 12시간을 일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310만 8,700 아니
8,078원이 나오는데, 이 돈은 사장님이 직접 일한 노동에 대한 계산으로 하면 본인이 일하게 되면 다른 곳에 일했을 때 돈 받는 기회비용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직원 하나는 무조건 써야겠죠. 왜냐면 제가 커피만 만들 수도 없고 청소도 하고 계산도 하고 또 손님 몰리면 두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직원을 오픈 마감 이렇게 두 파트 정도의 알바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어중간한 점심시간에는 제가 혼자 한다고 치면 6시간 알바를 두 명을 쓴다고 쳐요. 그러면 139만 8,635원인데 두 명이니까 279만 원으로 하면, 주말에 이틀은 또 따로 14시간짜리 알바를 두 명 쓴다고 하면 130만 5,393원인데 두 명이니까 261만 원입니다. 그러면 알바 인건비로만 한 달에 나가는 돈만 5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장은 5일 동안 12시간 일했으면 310만 원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840만 원이 인건비예요. 물론 혼자 하면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데 하루에 14시간을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 7일을 14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주휴수당 포함된 인건비지만, 이거 주기 싫어서 제가 일했던 카페만 해도 14명을 썼었거든요. 일주일 14시간을 안 넘기고 이제 막 주휴수당 안 주려고 돌려가면서 쓰고 이랬는데, 그딴 식으로 하니까 한 달에 4명이 나가더라고요. 누가 일하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배웠던 거, 외웠던 것도 다 까먹어요. 왜냐면 이틀 일하고 6일 뒤에 다시 일하는데 일한 게 생각이 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나간 사람 다시 가르치기만 하면서 고생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사장이 아니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14명이 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었고 한 명만 매니저였어요. 교육하는. 또한 대출이자랑 월세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개인 카페는 다 개박살 나고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게, 월세가 300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300도 싼 게 아닌 게, 정말 카페 좋은 자리, 아니 중간짜리만 돼도 월세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300이라고 했을 때 보증금이나 대출이자 카드 수수료 값은 계산도 안 하고, 그럼 인건비랑 월세만 해도 1140만 원이거든요. 커피는 저가는 메가커피 뭐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지만 상대가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어중간하게 비싼 커피는 스타벅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간 가격 3,000원으로 잡으면 하루에 얼마나 팔아야 되냐? 1140 나누기 31을 하면 하루에 38만 원을 팔아야 되고, 이 38만 원을 벌려면 하루에 126잔을 팔아야 돼요. 근데 이게 될까요? 만약에 장사가 정말 잘 돼서 38만 원이 아닌 하루에 50만 원씩 판다고 해도 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안 넣은 것만 해도 카드값, 세금, 전기세, 공과금, 카드값은 이제 카드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과금, 원두값, 시럽, 설탕, 우유 뭐 이런 거. 또한 다른 카페에서 도넛, 빵, 케이크 파는데 우리 가게에 없으면 안 오겠죠? 그럼 그런 것도 넣어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면 또 내가 먹거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카페가 1,000만 원 정도 벌어도 망한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만에 하나 막 대박이 나서 장사가 좀 잘 된다? 그럼 월세를 올려요. 결국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어버려요. 집주인이. 건물주죠. 건물주가 본인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 건물이 아니면 장사가 잘 돼도 망하고 안 돼도 망해요. 또는 내가 카페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럼 옆에 어느 날 컴포즈, 메가커피, 저가커피가 들어와요. 그러면 제 카페는 바로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카페는 정말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고, 돈 있는 사람이 정말 자기가 막 꾸미고 싶은 그런 예쁜 카페에 그런 거를 계획한 거를 만들고 정말 취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벌 수밖에 없거든요. 분위기 좋고 그런 카페면은 찾아오거든요. 근데 일반인이 그런 카페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대기업을 이기는
구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개인 카페 창업은 성공보다 실패가 쉽습니다.